많은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고 하는 걸 보니 너무 임팩트가 없다. 김문수 뭐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재명이 뭐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만은 내일 웹툰 도서관 가는 것도 우리가 다 알지만은 김문수는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이렇게 막 취업난이 하다고 울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쟤는 뭐지? 취업이라도 한번 해보네. 취업난이라고 울어? 그래갖고 이제 지지율이 폭락을 한 겁니다. 네. 약해 빠진 것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김문수의 기대했던 이미지는 강한 전사의 이미지였거든요. 누가 말해도 굽히지 않고 인사도 안 이재명이랑 하고. 맞짱 뜨겠어? 그래갖고 이제 취업난 때문에 울 정도면 이제 이재명의 상대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도 마음대로 임명해버리고 그래서 막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스트롱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이렇게 싸워주는 사람이라면 간다. 보수는 중요한 거는 이 잘못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런 탄핵 자체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전사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보수는 이게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 탄핵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덕수가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는 지금 나가지 않았지만 또 저는 처음에는 경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불출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경선을 해. 그 김문수가 1등을 해. 근데 경선을 하지 않은 한덕수랑 김문수랑 단일화를 한다. 이제 이런 걸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선이라는 그 정당성을 그 당내에서 그런 경쟁을 뚫고 된 사람이 당연히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경선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갑자기 단일화를 한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친 듯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3자 대결 했을 때 이재명 32.9, 한덕수 30.4, 이준석 9.8입니다. 한덕수, 이준석 단일화하면 이재명 이길 수 있어요. 유일한 카드입니다. 한덕수가 아니면 절대로 승리 확률 자체가 없는데 이준석하고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로 지금 급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덕수는 경선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만 보고 좀 했는데 또 이런 게 있더라. 김문수, 한덕수, 네, 문수덕수 단일화론이 지금 있습니다. 네. 대성창투가 계속 좋은 게 이준석 때문에 그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삼보산업을 한번 볼까요? 딱히 대성창두는 일자리 관련주라서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일자리 주들이 내렸어요. 올랐네. 따하. 대성창투는 이준석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YBM 넷이나 이렇게 훨씬 많이 가야 되거든요. YBM 넷 이거 지금 좋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재명 쪽으로 가려면 ABCD EF로 가야 되고 국민의힘 쪽은 현재 한덕수. 네. 그리고 아예 차라리 나는 이준석으로 가겠다 해도 좋습니다. 네. 이준석 그래도 10% 나오니까 네. 단일화 되면은 한덕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30만 갖고 와주면 이준석하고 단일화하면 40을 가니까 이재명 한 35나 40 돼도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30을 아무나 가져오면 돼요. 이준석이 차라리 준석이가 낫다. 네. 요게 오히려 좋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 너무 지금 힘드니까 예측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YBM 넷으로 가겠다. 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네. 이준석의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알았어. 안랩이 엄청 갔어요. 지난 대선에 안랩이 끝까지 윤석열이랑 단일화를 하네 안 하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준석도 끝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5월 말까지 간다고 이게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는 5월 초까지는 국민의힘 경선이 누가 되냐. 그 다음에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는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하냐 마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 볼게요. 타임라인 TL
자, 타임라인. 민주당은 그냥 쭉 이재명 1급 체제로 해서 딱히 타임라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재명의 어떤 그런 행보, 뭐 웹툰 도서관을 가느냐, 뭐 이런 거를 잘 팔로우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일단은 원래는 5월 3일이 경선 끝입니다. 맞나요? 그렇지. 전당대회 5월 3일이잖아요. 5월 3일에 전당대회 하면서 경선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준석과 아니야 이거보다는 한덕수와 단일화 문제가 남아요. 한덕수가 경선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한 이전 대선하고 너무 큰 차이예요. 이게 이전 대선까지는 당연히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무조건 대선 후보잖아요. 본선에서 지든 이기든. 근데 지금 이거는 윤석열도 경선 다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한덕수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김문수랑 한덕수랑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김문수가 5월 3일에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돼야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엔 단일화를 할 수가 없잖아. 한덕수가 경선에 안 나가니까 단일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남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준석과 단일화 문제가 또 남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타임라인. 이준석 단일화가 언제 하는지 제가 볼 때는 한덕수와 단일화는 5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선을 하면서 이게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5월 10일을 안 넘길 것 같다. 그럼 이준석과 단일화는 이준석이 순순히 단일화를 안 해줄 거잖아요. 애가 당연히 안 해주지. 5월 31일까지도 가는, 이 투표 찍을 때까지도 간다 어쩌면. 예, 일단은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를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치기가 어렵다. 3자 대결에서 이준석 단일화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 김문수랑 3자 대결에서 만약에 된다. 그럼 한덕수는 필요가 없지.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요게 있습니다. 이해완. 네. 자, 이준석 당 이름이 뭐야? 개혁신당은 그냥 이준석 1급 체제인데 얘네는 이제 국민의 단일화 이슈가 나오죠. 이거는 경선 이후에, 그렇죠? 경선 이후 단일화 이슈가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이 구도에서 우리는 어딜 택해야 할 것이냐 정해야 됩니다. 오늘 정확히 정하고 가야 돼요. 네, 당장 내일부터 그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전략을 수립을 한다. 우리 지지난주 에르코스로 딱 정했던 것처럼 아예 그냥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표준안을 정하도록 할게요. 워낙 지금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으로 간다면 일단 A, B, C, D, E, F는 너무 많이 해서 다 할 거고, 요거 있습니다. 자, 요거 자, AI 데이터 센터, AI 부트캠프 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데이터 센터, 제이시언 시스템, 뭐 에이럭스 해가지고. 바이오는 인천과 충청권입니다. 네, 그래서 충청에 알테오젠 HLB 팩트롤 리가켄 바이오, 이거랑 또 되게 많아요. 충청에.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어딘가 갈 거야. 제가 볼 때는 충청에 어디 갈 겁니다. 네. 웹툰 K팝도 웹툰으로 갔죠. 내일 이제 웹툰 도서관 가니까. K뷰티, K컬처 관광, K콘텐츠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렇게 되고, 디펜스는 여러 번 얘기했고. 자,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오늘 많이 갔어요. 태양광 관세 뭐 이래서 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주당이라서 간 게 맞아요. 원래 가기로 되어 있고, 태양광이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한솔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굉장히 좀 오늘 좋았습니다. 네, OCI 홀딩스 이런 거, 얘는 갭을 워낙 많이 띄웠어요. 네,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뭐 관세에서 뭐 제외가 된다는 뭐 이런 그런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다. 폴리실리콘 미국 관세 면제 소식 때문에 요거는 바로 OCI 홀딩스랑 OCI가 맞습니다. 한화 솔루션도 올랐던 거고. 네, 그래서 네, 근데 어차피 민주당 때문에 올라갈 거였다. 태양광은. 네.
다만 언제 올라갈지 그랬는데 이게 오늘 투수 주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자, 태양광은 이미 오늘 시세가 나왔어. 네. 그럼 남은 게 이제 풍력 이쪽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쪽에 되게 이제 특이한 게 K웨더다. K웨더는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대표이사가 민주당 최고위 이재명 기후정책 관련성 부각 기후 AI K웨더. 예. 그래서 동식이형이 일단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전문위원, 외교부 기후 변화 분과 정책자문,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 AI 데이터 분과 위원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요거는 언제 뜰 수가 있냐 꼭 잘 알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민주당이 기후 에너지부 신설한다 이런 얘기다. 무조건 K웨더 상한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관련주가 K웨더밖에 없거든. 명확하게. 그 옛날에 저기 저출산 뭐 위원회 신설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막 그랬을 때 올라가고 그랬던 것처럼 뭐 기후 에너지 부 신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나오면 난리가 난다. 기후 에너지 부. 그래서 자 딱 단독 나왔잖아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부를 떼겠다는 거예요. 산통자를 쪼개는 거지. 민주당은 보통 기조가 뭐예요? 큰 정부죠. 그래서 일단은 기후 에너지부 분리 무조건 K웨더. 이거는 뭐 100% 먹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후 에너지부 오르지도 않았어. K웨더. 난 K웨더가 상장을 오늘을 위해 상장한 거. 이 순간을 위해. 네? 단독이 또 1시간 전에 떴잖아요. 기후 에너지부. 이건 NXT 안 되나? K웨더는 좀 알아두고 기후 에너지. 네, 이건 혈압 떠났던 거라서 아시는 분들은 알았을 거고. 기타는 북극 항로와 대륙 철도가 있습니다. 근데 북극 항로는 그냥 하면 돼요. 북극 항로는 뭐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북극의 얼음이 높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항로입니다. 기존의 항로는 우리가 유럽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일단은 대만 옆으로 가야 되죠. 대만 옆으로 내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거기에 이제 지나야 돼요. 어딘지 아시겠죠? 말레이시아 옆에 지나가지고 인도 그 밑을 돌아가야 돼. 그쵸? 인도양을 또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인도양 지나면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 맞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래서 지중해로 가서 이제 남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데다가 하고 그다음 위로 돌아가서 영국이나 이런 데로 가죠. 그렇게 되는데 북극 항로로 가면 그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산에서 홋카이도, 사할린, 알래스카 해서 그냥 쭉 가면 노르웨이가 바로 나와요. 세상에. 근데 그 항로를 그동안 못 썼지. 얼음이 너무 많으니까. 쇄빙선이 없으면 못 썼어요.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얼음이 다 녹았어요. 북극곰에 지금 살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1년에 8개월을 다닐 수가 있어요. 4개월은 아직도 못 다니는데 옛날에는 거의 못 다녔는데 지금 1년에 8개월을 다닐 수가 있어요. 쇄빙선 없이.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도 먹으려고 그러고 캐나다도 먹으려는 거예요. 북극 항로를 먹으려고. 왜냐면 지금 북극 항로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알래스카밖에 없으니까 캐나다도 먹고 그린란드도 먹어야 러시아에 대항해서 이 반쪽을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극 항로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재명이 저는 대통령 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밖에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본인의 뭐 범죄를 떠나서 일단은 대통령 후보라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한국이 뭐 북극 항로도 하고 뭐 실제 이거 할지 안 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는 울어. 애들 취업이 안 된다고 막 슬프대. 울어. 빠져가지고. 한동훈은 맨날 막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서태지 얘기하고 막 거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은 벌써 막 A, B, C, D, E, F에다 북극 항로에다가 막 이게 F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A, B, C, D, E, F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게 이제 뭐 F 끝일 거예요. 아마 는 바입니다가 이게 F의 끝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화제가 바뀌어서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이 이제 국내에 갇히지 않았다고 우리 세계를 뻗어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육지로는 대륙철도, 해상으로는 북극항로인데 대륙철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봐요. 대륙철도의 근거가 뭐냐? 자, 북미 회담이 진척이 되면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될 수 있다. 지가 뭘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야.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잘 되기를 기다렸다가 되면 그 다음에 대륙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뭐를 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고 근데 북극 항로는 그냥 가면 됩니다. 배 타고 내일이라도 그냥 가면 돼.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얼음 녹았네.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북극 항로가 지금 한국에서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네, 북극 항로로 다니는 선상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지금 다 미주로 갈 때는 태평양으로 가고 유럽으로 갈 때는 인도양하고 수에즈 운하로 가요. 네, 그다음에 대서양 갈 때는 파나마 운하로 가고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는 북극 항로로 가면은 바로 노르웨이로 가서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미국 동안을 갈 때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미국 동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평양 다 지나가지고 파나마 운하 건너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파나마 운하 건너서 올라가야 미국 동안이 나옵니다. 뉴욕,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여기. 근데 북극 항로로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면 바로 미국 동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서안은 지금처럼 태평양으로 그냥 다니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앵커리지로 가스를 관을 타고 내린 다음에 그거를 태평양을 통해서 일본하고 한국에 수출하려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네. 북극 항로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였고 아무튼 근데 북극 항로가 관련주가 동방밖에 없어. 특징주 북극 항로 하면은 동방밖에 없어. 네. 없습니다. 네. 동양철관이 계속 나오는데 얘는 그거 저기 LNG고요. 헤드라인에 딱 북극 항로 동방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왜 동방을 또 좋아하냐면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에 우리가 대장을 살 수 있다면 그걸 사는 게 좋잖아요. 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가 어떤 닭의 머리를 사는 전략이죠. 작은 테마지만 어쨌든 머리를 산다. K웨더 동방을 사놓고 언젠가 뭐 기후 에너지부 나오고 나올 때 판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닭머리 전략입니다. 네. 속꼬리 전략은 이제 후속주 가지고 막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북극 항로와 요게 지금 하나씩밖에 없어서 제가 굉장히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동방을 걸어주고 4km째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걸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동방이 지금 또 굉장히 동방이 또 갈 때는 3,800원까지 가주는 애거든요. 갈 때 또 쿠팡 관련주에서 또 무섭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동방은 일단 코스피다. 코스닥 아니다. 정치 테마주의 꽃은 코스피다. 보통 그래요. 코스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그 상징어서는 코스닥이긴 한데, 얘는 어쩔 뭐 템베거에 얘는 이제 3,000원에서 지금 43,000원이니까 얘는 코스닥이긴 한데 또 코스피가 되게 많이 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글자. 덕성, 서현 이런 코스피인데 두 글자예요. 그리고 업력이 오래되고 완전 이름이 옛날 이름이에요. 덕성, 서현 막 이런. 동방, 3일. 아니 걔는 영어 웅진 이런 거. 되게 누구나 알고 업력도 오래되고 되게 실적도 좋고 코스피야. 멀쩡해. 근데 대선 테마가 되면 막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웅진 맞아. 웅진도 완전 코스피지. 윤석금, 파평윤 씨. 오케이. 그래가지고 왜요? 편지 그런 것도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요. 한덕수 어디 한 씨? 그렇지. 청주한 씨. 한 씨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도 청주한 씨.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씨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겨울을 찾아보고 유통은 너무 누가 서열 정리가 안 되고. 서열 정리가 안 되고. 됐어 대통령 된 사람이 더 이해 안 그래서 해. 그치. 소문이 안 된다. 지지율 높은 사람이 위야.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동방은 일단은 제 시점을 어디로 보고 있냐. 자 그래서 이재명 북극 항로를 쳤을 때 책에도 나오지만 이재명이 북극 항로를 어디 가서 주로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경남 지역 경상도로 갔을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A, B, C, D, E, F에 이은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지역별 시리즈. 다른 후보는 지금 이게 나올 수가 없어. 공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가 뭐 되느냐 이거 가지고 하느라 이재명만 가는. 자, 이재명이 일단은 충청권의 공약은 뭐죠? 세종시. 그렇지. 세종천도. 그다음에 전라권의 공약은 뭐죠? 호남. 일자리 구조의 보고 일단은 광주 AI 센터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 또 해상풍력. 영암, 신안. 그렇지. 하고 태양광 다 전남에 있습니다. 거기가 먹고 살 게 없어. 태만금. 기아 공장 빼고 뭐 제대로 옛날에 뭐 여수 산단도 있었는데 거기 석화가 다 망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호남은 이제 이쪽입니다. 네, 태양광 그거 보조금 받고 다 호남에 많이 몰려 있어요.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여기는 신안 김 양식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공장이 제대로 된 데가 기아 광주 공장밖에 없고 여수 산단 다 망했고 그래서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라도 일단 먹고 사는. 그러니까 AI 데이터. 그다음에 영남은 뭐다? 옛날에는 이제 호남의 공약이 그거였어요. 아니 호남의 옛날 공약이 뭐였지? 아니다. 딱히 뭐가 없었고. 뭐 딱 영남에 공약하던 게 그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영남 사람들이 유럽 가려면 인천까지 와야 되니까 너무 머니까 경북 영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문경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오지 말고 가덕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바로 국제선을 마음대로 타게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지금은 바뀌었어요. 가덕도 신공항 완전 없어졌고 북극항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조금.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옛날에 강원도의 어떤 공약은 맨날 평창올림픽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치르고 나서 강원도 쪽에 뭐가 없습니다. 아무 공약이 없어. 산불 피해 복구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서울 경기는 뭐 어차피 수도권이니까 공약이 따로 필요가 없고요. 지방이 이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북극항로가 그래서 영남권의 공약이라서 작지 않아요. 크기가 사이즈가. 그래서 작지 않은데 동방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코스피고 두 글자고 해서 약간 저는 조금 관심이 가고 있었던 지역별로 알아둬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3명이서 승자는 정해져 있지만 자 그렇다면은 자 민주당 경선 민주당 영남권 경선 20일 울산 전시 컨벤션에서 합니다. 그렇지. 20일이 무슨 요일? 일요일. 마지막 거래일은 언제? 내일. 그렇지. 그래서 주말에 이 3명이 울산에 가가지고 합동 연설도 하고 내가 이 영남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하겠지. 북극항로 얘기가 나오겠지. 북극항로 부산 특별법 막 이 이슈가 있어요 지금. 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요거를 해야 뭐 북극항로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법안 내용은 잘 모르는데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 맞아요. 특별법까지 있어요. 네, 그렇지. 지금 발의가 2주 전에 됐어요. 민주당에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 울산에 내려가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20일 일요일에 할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이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이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다수당이니까 통과시켜 주겠죠. 그 자랑하겠지 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한덕수 뭐 후속을 하든 말든 뭐 그런 걸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산화 칠성을 깔고 가듯이. 그게 저의 오늘 이제 확정한 전략입니다. 네. 이의 있으신 분.